지금처럼 계속 신경 끄고 사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말은 낯선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한때 어머니라 부르며 달콤한 미소로 다가왔던 며느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는 결국 돌아서 버렸죠. 존재하지조차 불분명한 유산 몇 푼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심수용 씨, 올해 63세야. 삼형제가 있는 집안의 큰며느리로 고학력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 그녀는 평생을 오직 하나의 단어로 살아왔습니다. 바로 결표 책임 결표이라는 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20대 초반 결혼을 하며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예물도 혼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손과 한 남자의 조용한 약속뿐이었죠.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고 나중에 같이 모시자. 그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를 오롯이 혼자서 돌봤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동생들은 각자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가 아파서요. 아이 시험이 있어서요. 나는 삶이라 좀 불편해서요. 심수용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장남의 며느리라는 자리는 특권이 아닌 진이라는 것을. 12평 남짓한 반지하방에서 시작해 혼자서 하나하나 가정을 꾸려가며 그녀는 시부모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결혼자금도 가게도 창업자금도 지원해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남과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단 한 번도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땅 팔아서 몇억 갖고 있다. 그 순간부터 그녀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나 몇 년이나 더 살겠니? 정말 아무도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단 말이니? 모든 일은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좀 평온해지나 싶었는데 오히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가장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이 눈을 감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화도 어머님의 건강이나 슬픔을 묻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언장은 어디 있어요? 부조금 얼마 들어왔어요? 집이랑 땅은 누구 이름이에요? 논 팔았다는 얘기 있던데 그 돈 나눠야죠. 심수용 씨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결표 침묵마저도 물러설 곳이 결표로 이용당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시부모님 곁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슬픔을 연기하는 얼굴로 돌아왔고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형제잖아요. 형제끼리는 공평해야죠. 한때 부모님께 손 벌려 식당을 차렸다가 망하고 바빠서 병원은 못 모셔가요 라고 했던 시아주버님은 이제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예전엔 심수용 씨가 부모님 돌보는 걸 띄웠던 신호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 순간 심수용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정성은 어머니가 아직 쓸모 있을 때에만 발휘되는 거란 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들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신경 끄고 사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말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말 속에 담긴 맹맹한 분노는 증된 이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날 심시용 씨는 처음으로 묵묵히 참고만 살던 시어머니가 속에 품은 얼음 같은 분노를 목격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딴 판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억 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돌아서 있었던 자식들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가난하던 시절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며칠째 잠을 설치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실 때요 나던 며느리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받은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고 시어머니는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심시용 씨는 더 이상 고요한 창문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속에서 진심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인 현실에 도움의 손길보다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먼저 계산되는 세상. 그리고 어느 날 심시용 씨는 우연히 들은 두 시동생의 대화에 심이 퍽 막혔습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돌봐주면 집이라도 남겨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그 고생을 해.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티는 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가족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심시용 씨는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모든 게 알아서 풀릴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무언가 남겨줄 생각이었다면 그건 참 헛된 인생이었을 거다. 모든 것이 지치고 식어버린 채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늙고 힘없고 기억조차 흐릿해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판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심시용 씨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나무장 위에서 낡은 비닐봉투에 쌓인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사진도 유품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바카스 상자 하나, 1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본 적 없던 상자였습니다. 이게 그놈들이 찾는 돈이다. 그 안에는 꼼꼼하게 포장된 현금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4억 원. 숨조차 쉴 수 없던 순간 심시용 씨는 말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부 4억이다. 내가 가져. 아니, 어머니, 왜 저한테?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놈들은 몰라. 내가 다 썼다고 하면 쟤네들은 한마디도 못해라. 그 돈은 남편이 평생 일구던 돈 한쪽을 조용히 팔고 매달 조금씩 모아 바카스 상자 안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장남인 남편조차도 이건 너희 둘 목이다. 노인 둘을 지켜준 대가라 생각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호의가 아닌 청천전하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모시고 살겠다 주고 다짐했던 사람이 남편과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늙은 놈으로 애들한테 패만 끼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머니 땅 팔았다는 얘기 진짜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찌하고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 팔아서 다 썼다. 네. 어디야 쓰셨어요?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 화내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의에 대한 가장 차가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막내 시경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형님만 챙기세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심시영 씨가 직접 받았습니다. 형님, 내 남편과 나는 당신들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아버님 약 챙기고 밥 떠드렸어요. 당신들은 뭐 했어요?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사세요. 양심이 없다면 계속 전화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계속 지금처럼 신경 끄고 살아라는 다. 그리고 운명은 언제나 사람을 깨닫게 만들죠. 비록 늦게라도. 그로부터 거의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아침엔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큰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웃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목을 노리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명은 이혼, 한 명은 실직, 한 명은 채무불이행. 끝까지 남은 건 묵묵히 견뎌낸 두 사람. 심시용 씨와 그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고요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어떤 사람은 한 번 떠나가면 그 따뜻함을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 작은 집엔 여전히 매일 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르고 여전히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손녀의 작은 시연까지 기억하고 언제 비가 올지를 감으로 알며 큰며느리인 심시용 씨에게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매미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짐작에 끝났을 거야. 이젠 아무도 땅 몇 억짜리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연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시용 씨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려는 진행등록증본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족은 예금잔고로 측정되지 않는다. 늦겨울의 어느 날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한기다. 문을 나누자며 소리치던 남매 시금승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차도 가족도 없이 두 손엔 작은 과자 상자 하나, 남서리는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수님, 어머니 좀 될 수 있을까? 심시영 씨는 말없이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반. 어머니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자신을 키워낸 그 소녀.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창가에서 빗감을 안에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듯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주었더라면 어머니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가치를
그들이 떠난 후에야 티가 난다. 어머니는 조용한 봄날의 오후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화려한 꽃도 슬픈 음악도 없었습니다. 가족 몇 명이 조용히 모여 그녀의 유골을 집 앞 사과나무 밑에 뿌렸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큰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 그 시동생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난 그때 그 따뜻함을 몰랐을까? 이 세상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해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고 집은 팔 수 있지만 한 번 금이 간 사람은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며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셨다면 지금은 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로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